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리의 기회를 막고 심지어 우리의 행복마저 빼앗아가는 사람이 바로 당신 곁에 있다면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그럴 리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요? 사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정말 문제는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사람들과 엮였을 때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불편한 존재를 넘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혜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혜진은 오래된 친구 미나와 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다정하고 의지가 되는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나는 혜진에게서 작은 것들을 빌려가기 시작했죠. 돈, 시간, 감정적인 지지.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혜진은 점차 자신이 미나의 인생을 해결해주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자신의 중요한 약속을 미나의 갑작스러운 부탁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자 혜진은 자신이 점점 더 우울해지고 지친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미나는 오히려 혜진을 비난했습니다. 넌 정말 이기적이구나.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혜진은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꼈고 미나의 말에 계속 휘둘리며 희생을 반복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자신을 탓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관계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강력한 이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심이란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선을 분명히 그리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5가지 기준, 즉 인간 이하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걸러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여기 민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석은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 영훈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훈이 친절하고 다정해서 민석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훈은 민석에게 자신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고 민석은 동료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영훈의 부탁은 민석의 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는 늘 민석에게 우린 친구잖아. 너라면 이해할 거라고 믿어.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일을 떠넘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영훈에게 조심스럽게 표현했을 때 영훈은 오히려 내가 정말 친구라면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민석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민석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마저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비슷합니다. 친밀감을 무기로 사용해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가진 것을 쉽게 빼앗아 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 에너지, 때로는 돈과 감정적 자원까지 무분별하게 소모시키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간을 이런 사람들에게 빼앗긴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자신의 성장에 쓸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불쾌함이나 경계심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에게 이 관계는 나를 건강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계선을 분명히 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우리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유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거절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조종하거나 비난하려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경계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언행이 일관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이 말한 것을 뒤집거나 행동으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가령 혜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혜진은 대학 동창인 수연과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누어 왔습니다. 수연은 겉으로는 늘 혜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수연은 말끝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너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라며 부정적인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연이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던 혜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혜진의 성공을 격려하는 듯 하다가도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혜진의 시도를 평가절하하거나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에 상처받은 혜진은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기분이 들었고 수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행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은 종종 우리에게 신뢰를 잃게 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모순적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품었던 믿음과 기대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고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끝없이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인간관계란 상호 간의 신뢰와 일관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언행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며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일관되지 않은 언행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깊이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언행 불일치로 인해 혼란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의 감정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었으며 그 신뢰가 무너질 때 내가 받은 상처는 얼마나 깊었는가?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인간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교훈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영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진은 회사 동료 중에 정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진은 정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중요한 팀 프로젝트를 앞두고 정우가 영진에게 자신의 업무 일부를 떠넘겼습니다. 정우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영진에게 일을 부탁했지만 정작 자신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혼자만의 공로로 포장해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일로 영진은 큰 실망감을 느꼈고 정우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력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피로와 실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이러한 원칙과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상처내고 결국 자신도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며 상대에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맡으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어. 내가 공을 독차지한 것 같아 속상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러한 대화는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자신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나요? 그들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혹은 나의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번에는 네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뢰를 얻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줍니다. 그들의 말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진주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진주는 오랜 친구인 민영과 오랫동안 믿고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민영은 늘 진주에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라며 진주를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민영은 다른 핑계를 대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진주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영은 지금은 나도 바빠서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라는 말을 하며
진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진주는 민영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둘 사이의 우정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신뢰를 잃는 데 있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일관성이 신뢰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더 높은 신뢰를 느낍니다. 반대로 말은 훌륭하나 행동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그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신뢰하며 행동을 기대하게 되지만 반복적인 실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행동을 통해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이번에는 말한 대로 행동할까? 라는 기대보다는 그들의 과거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나는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많아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세요.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화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관계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잃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5번째 기준으로 최악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들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5번째 기준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시기하거나 상대방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진은 몇 년 동안 노력 끝에 자신의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고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유진을 축하하며 응원했지만 그 중 하나였던 수미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미는 카페를 방문하면서도 요즘 카페 너무 많잖아.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 앞에서 유진의 메뉴나 인테리어를 비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유진은 수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고 그와의 관계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질투심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독이 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가 자신의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성취는 더 큰 자격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때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삶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우리의 성취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적 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축하해주지 않는 사람과 굳이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우리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들과의 시간을 늘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도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면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최악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뤄야 할 기준은 언제나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고 타인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무거운 부담을 안겨줍니다. 민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재는 어릴 적 친구인 선우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우와의 대화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늘 이야기했고 그 모든 상황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라며 민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재도 선우를 돕고 싶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선우는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점점 지쳐갔고 선우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주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조종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 때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지만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동정심과 헌신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 도움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 자신의 경계와 한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로 소중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방향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평온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다. 그 외의 것은 놓아주어라.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도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